리얼프레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특별 대담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을 모시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이동욱 TV 12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동욱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그저께 해서 정말 이 서울에 100년 이상 만에 그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해서 많은 그 비 피해를 보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이런 자연 재난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은 우리가 대비를 하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이 재난 제2의 6.25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욱 회장님 오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이동욱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모든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광훈 집단에 대해서 예수비전 교회에 지금 한 5달째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죠. 그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한 어떤 집단 괴롭힘, 사이비 집단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거기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행위는 불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법원 결정을 어기고 이제 계속 하다가 저쪽에서는 이제 항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오늘 자기들이 정광훈 측이 항소했는 게 또 패소를 했습니다. 오늘 패소하면서 그 판결문에 보면 판사분이 굉장히 작심하고 판결문을 작성했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판결문에 보면 정광훈이 그 예수비전 교회 앞에서 행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시킨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정광훈이가 사실은 다 시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사분이 판결문에 적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늘 의미가 있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결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결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죠. 하는 행위가 좀 정당하지도 않고 남의 교회에 와서 이제 방해를 하고, 남의 교회에 대해서 괴롭힘을 하고, 남의 교회 앞에서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도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다 알고 있으면서. 윤영보가 안희안 목사님이 간첩이네 그리고 그 앞에서 온갖 거짓말 하잖아요. 음란 물을 운영했네 하는 온갖 거짓말들을 하는데,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런 판결이 났는데, 이제 판결이 벌써 4번째, 정광훈 집단과 예수비전 교회 사이에 판결이 4번째 났는데 4번 다 저희들이胜소를 했어요. 어떻게 한 번도 못 이깁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거짓말만 해대고 계속 가스라이팅만 시키는데,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이게 형사로 다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앞에서 5달 이상 동안 신천지보다 더 악하게 했던 주범은 정광훈이고, 거기에 대한 조연은 윤영보나 주옥순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철저히 이것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접한 소식이라서
시작하면서 네. 바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긴급 뉴스를 타전해 주셨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뉴스. 오늘 제가 네.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오늘 받아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또 뭐 조우행 씨가 조나단이라고 그러는데 조우행이죠. 제가 조우행이라고 본 이름을 얘기했다고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 참 고소를 저에 대해서 할 게 없나 봐요. 그런 황당한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각하. 저를 조사하지도 않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소다. 조나단의 이름이 조우행이더라 한 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참 하는 짓을 보면요, 참 추종자들이 불쌍합니다. 추종자들이.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제일 처음에 질문은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한 나라가 망하는 게 한순간이고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게 한순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국에 정강훈 집단 같은 그런 참 최소한의 도덕 윤리도 없는 참 인간을 무슨 이만희 집단처럼 추종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그런 집단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흐리고 있고 한국교회를 흐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반드시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지셔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깨닫고 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저는 요즘에 확신이 듭니다. 네, 회장님. 이제 많은 외국 국민들이 우리 네. 회장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만 또 잘 모르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불의에 맞서서 이 험악한 이 아스팔트 현장에 나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광화문에서 그 정말 코로나의 거리두기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그 아스팔트에서 홀로 또 그 한국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셨던,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아스팔트라는 게 그게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올바름을 얘기한다는 거, 누군가가 이제 광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뭐 지금 나와서 상당히 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뭐 후회가 된다 그러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올바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뭐 예배가 찬합됐을 때, 또 야외 집회가 찬합됐을 때 나와서 그래도 올바름을 얘기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 뭐 마스크에 대해서는 좀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거는 좀 철회하시면 안 되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지금 뭐 올프레스 댓글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잠깐 보니까, 근데 마스크는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쓸 거냐는 거죠. 마스크를 그러면 지금은 제가 미국의 영상을 이동욱 TV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편의점이나 뭐 어떤 실내 호텔이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과학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조금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나 쓰지 않으나 이미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지금
걸린 사람이 전 국민이 다 걸렸고 공식 통계가 2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백신을 계속 맞아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패턴에 있어서 감염병이 인류 역사상 없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죠. 마스크 그러면 우리 무덤 들어갈 때까지 그럼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됩니다. 그 논리면. 그래서 마스크는 지금 외국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벗는 게 맞고 불안한 국민들은 본인이 쓰시면 되죠. 본인 한 명 쓰는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하라, 강요하라, 국민의 신체 자기 결정권,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정말 아스팔트에서 어떤 내 스스로 나와서 이 나라 살리려고 나온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분들을 뭐 이래라 저래라 또 뭐 어느 맞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뭐 아웃이다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자유를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인간의 개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광훈 집단이거든요. 정광훈이라는 본인이나 아들을 영웅시하면서 아들을 뭐 예수라고 그러면서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선동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죠.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간의 그 기본권들을 지키는 그런 기본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자유통일을 원하냐 공산화를 원하냐 당연히 자유통일을 원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러려면 정광훈한테 다 맹목해라. 정광훈한테 맹목하지 않으면 그거는 적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제가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당신 성공하기를 원하냐 실패하기를 원하냐. 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럼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 그럼 나한테 돈을 투자해. 그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당신한테 돈 투자하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사기를 치는데 자유통일을 원하지만 왜 정광훈한테 맹목해야 자유통일이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광훈 집회에 참가해야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전혀 가장 정말 사기꾼들이 하는 말, 자기한테 돈 줘야지 성공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벗어난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반자유적으로 정광훈 집단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 같은 놈이 뭘 해? 너네들이 뭘 해? 너네들 몇 명 모여?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 또 뭐 개뿔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간첩이라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이런 그런 어떤 배타적이고 그런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런 집단은요 퇴출돼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집니다. 순수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고 순수한 국민들이 말을 해야지 정광훈한테 뭉쳐야지 정광훈한테 복종해야지 정광훈 집회에 가야만 애국 국민이 되고 자유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논리도 없고 어떤 좀 합리성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동 회장님께서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구사를 하시는데요. 그 2년 전, 3년 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이동욱 회장님, 저도 사실 이제 이동욱 회장님을 네. 그 청와대
그 사랑채 앞에서 이제 처음 뵀었고요. 그때는 그 2019년도 11월에 그 많은 그 애국 성도님들이 그 소위 말해서 광야라는 데서 철야를 하셨던 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 이동우 회장님께서 그 정광훈사를 뵐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그때 보면은 밤을 같이 새셨던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철야하시는 분들 건강 상태도 굉장히 염려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이동우 회장님께서는 그 광화문에 같이 저쪽과 같이 정말 목소리를 외치셨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좀 이렇게 지금은 좀 그렇죠. 거리가 많이 벌어졌을까요? 저도 순수 애국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고 했죠. 제가 사랑제일교회만큼 많이 도와준 분들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왔었어요. 자기들이 어려울 때 뭐 전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들이 뭐 8.15 집회 때 막 경찰한테 잡혀갈 때 제가 그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도왔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순수 애국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도왔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순수 애국운동이 아니라 정광훈을 조주화하고 정광훈한테 맹목적인 복종을 바라고, 저는 문재인이의 반민주성이 싫어서 나왔는데 문재인보다 더 심각한 정광훈의 어떤 독재성, 그 다음에 교주처럼 떠받들고, 정광훈은 특별한 사람,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직관계만 있습니다. 주변 사람하고. 자기는 막 특별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소위 쪼개짐 교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뉴올프레스 대표님하고 저하고도 수평적이지, 제가 무슨 저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이런 거를 하는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순수 애국운동인 줄 알았더니 정광훈 집단이 지금 보면은 뭐 20대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음을 위해서 나왔지 정광훈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순수 애국운동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개인적인 그런 영웅시하고 그 추종자들은 완전히 뭐 정광훈이가 마치 무슨 메시아 구세주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무슨 세습을 하고 맹목적으로 성경에 틀린 말을 해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에 아멘을 하고, 그 집단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환멸을 느꼈고, 지금은 같은 자유민주주의자라거나 같은 신앙인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심화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순수한 줄 알고 나와서 심화보 목사님이 원래 정광훈 목사를 몰랐대요. 2019년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원래 잘 알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 그래서 심화보 목사님이나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외쳐야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아스팔트에 나가면 다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화보 목사님도 나름대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저도 그 당시에 의사회 회장을 경기도라는 작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회 회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 나와서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순수한 애국 국민들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요, 정말 문재인 집단보다 더 나빠요. 정광훈 집단은 그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 지금 뉴올프레스 방의 댓글에 네. 지금 회장님도 댓글 한번 보시고요. 네.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 들으셔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송과 관계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같은 자, 우리가 같은 자유시민이라면은 상대방의 내가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경청을 하고 또 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싸가지, 미친 뭐 이런 식 다 이제 바로 차단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한번 경고가 필요 없이
이 뉴올 프레스 방 그리고 네, 이동욱 네. TV 지금 12 네. 관계없는 댓글 바로 차단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 인간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같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거나 같은 국민이거나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싸가지네 뭐네, 당신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어? 수준이 그런 거야.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무슨 내국을 말하고 무슨 자유통일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기본부터 다시 해야 우리가 되는 거죠. 좌우를 구분하는 게 좌파 우파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우파는 나름대로 본인이 우파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쌩떼 부리는 거 그런 거 안 그렇죠. 합니다. 우파는 그렇죠. 저 좌파는 거짓말쟁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민노총보다 더해요. 정광훈 집단은 내가 보기에는 민노총보다 더하고 문재인 집단보다 더해요. 그래서 당신들 나 욕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대깨문 욕하는 걸 내가 신경 쓰면은 아스팔트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기본이 되고 인간이어야지 인간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같은 사람이라 생각 안 하고 참 불쌍하게 생각하고 제발 그 정광훈 교주에게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스팔트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뭐 여기에서 무슨 자기들한테 무슨 칭송받는다고 내가 무슨 저의 명예에 도움이 되고 저의 출세길에 무슨 그런 도움이 되겠어요. 할 말 하러 나오는 사람인데 할 말을 하고 할 말 못하면 집에 가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자기들 눈치 봐서 저는 정광훈 집단에 아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집단이 하나님한테 바로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큰 거대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의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선구자라는 그 역할은 외웠잖아요.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특정 세력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분들은 지금 몇 분 안 계십니다. 좀 힘든 여정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가 강화문 예배를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재명 또 뭐 이렇게 법인카드에다가 자살하고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게 멘탈이 붕괴가 와서 자살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의 멘탈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제가 이제 강화문 예배 때도 그런 말 하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냐. 자기 마음 하나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훈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 성공을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비참해요. 저도 이번에 저는 나와서 지금 제가 마스크 집회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와서 집회를 하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집회 나온 분들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 지금 한 5년 정도 정말 나라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나오는 분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그 돈통을 돌고 돈을 벌고 막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짓 안 한다. 정말 답답해서 나오고 오름을 위해서 나오고 나라를 걱정해서 나온 분들의 이 마음을 같이 씻어주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잘나서 역사한다? 그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고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한테 칭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래서 스스로가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뭐 추구해도 되지도 않는 거고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오름을 추구해야 된다. 가치와 오름을 추구할 때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름은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를
못하는 사정되면 아스팔트에 나왔는 사람 다 낭인이에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강원 집단이 나쁘더라도 저 여기 떠나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뉴올 프레스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 의사협회장으로서 그 의사 일이나 하지 왜 광화문 예배에 나와서 하느냐? 응? 왜 어떤 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그렇게 이제 또 일부는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찬양 인도도 수년 동안 하셨고, 그리고 또 국간에는 그 신학대학도 다니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아니 그런 얘기를 그리고 어느 교회의 장로인지 그 알면은 그 교회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분은 느끼겠지만 제가 그냥 막 예배 인도도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도 목사님들도 지금 많이 나오시죠. 안강희 목사님이나 평균적으로 한 다 6분 정도 나오십니다. 대여섯 분 나오시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제가 그냥 별로 이렇게 잘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신학이 없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는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까 전에 어느 교회 장로냐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각을 보세요. 5달 동안 예수비전 교회에 와가지고 행패 부리면서 그런 말을 물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너무나 신천지보다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법학도 공부를 했죠. 그 공부를 해서 그냥 주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하고, 신학도 공부를 했었고, 의학은 당연히 했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의 얘기 속에 다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배어 있는 겁니다. 다 배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고, 그래도 나라가 문재인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런 시기에 욕도 많이 먹고 인간적인 회의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많은 또 성과들도 있었다. 제가 8월 15일 날 길거리도 못 걸어 다니게 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집회의 자유가 소중함을 대한민국 사회와 문재인 정부에 알렸죠. 그래서 이제 예배와 지금 집회가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작년 8월 15일 날 기억나세요? 뉴오프레스 대표님. 작년 8월 15일 바로 날은 프라자 호텔 그 앞에서 우리 정말 사람이 기억을 하죠. 광화문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못 걸어 다니게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만큼 우리의 자유가 박탈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10만 명씩 발생하지만 이번 8월 15일 날 모이든 말든 관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세훈하고 열몇 번 행정소송을 할 동안 정강원 집단은 오세훈한테 그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행정소송 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집회의 자유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니까 나와서 무슨 집회 장소를 뺏고 욕을 하고 네가 한 게 있냐. 나는 정강원을 위해서 정강원 집단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고, 그래도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1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려도 누가 말하지 않고, 집회를 해도 말하지 않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한국교회가 혼탁해지고 자유민주 세력이 혼탁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겠다. 제가 적어도 정강훈 집단은 정리를 하고 나 다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 초두에 뭐 재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6.25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사실 이 아스팔트에 나오신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새로운 어떤 정부를 맞이해서 그런 어떤 기대치 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지금 실망을 느끼고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 믿는 분들이 사실 이제 그 반공산주의 외치면서 애국 세력과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아스팔트에 나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최대로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렇죠. 위기다. 그 얘기는 또 내 개인 스스로도 상처를 많이 입고,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동우 회장님은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어떤 업계에 큰 어떤 짐이, 아니면 정말 미션이라고 할까요? 중차중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신 상황이라고 들으시는데요. 사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사실 사명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진짜 정강훈 집단 맹목적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수준이 낮고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명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뒷전이고 진리가 뒷전이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목사들이 자기 생존 논리가 더 중요하고, 목사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대형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기가 의사회 회장이 나와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목사가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일들도 많고요. 교회가 예배가 탄압되고 했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사람이 한번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죠? 해야 될 일이 있다. 정강훈 집단에도 저는 그 집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는 그 집단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 통성기도하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냥 정강훈이 해결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영웅시만 했지, 우리는 광화문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이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위기는 주기철 목사님 때 그 신사참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전부 침묵하고, 그 당시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했던 사람들, 백화점은 다 하는데, 식당은 다 하는데 교회 문은 쳐닫고 주일날 예배 안 듣는 게 맞다고 했던 대형교회 목사들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지금 거짓에 가증스러운 거, 정강훈이가 무슨 성령의 본체라 그러고 아들이 예수라 그러는데도 침묵하고 눈치 보고, 심지어는 거기서 옆에서 부역질하는 장경동이나 이런 사람들, 당신들이 목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스스로의 어떤 마음에 돌아가서 바르게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인식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진사참배 때도 그랬죠. 진사참배 때도 대한민국의 목사님 99%가 진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주기철 목사님만 외로운 어려운 길을 가셨어요. 시대적으로 그래도 그 소수가 목소리를 냈을 때 역사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 교황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을 때 그 루터가 그래도 종교개혁을 외치고 해서 이 인류 역사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그런 위기 때 그 단 몇 명이 없었던 국가와 민족, 김일성이가 평양의 모든 교회를 없앨 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평양의 모든 교회를 없앨 때 그때 몇 사람이라도 들고 일어났더라면 그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저는 북한이 공산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하고 기독교인들을 말살할 때 다 침묵했어요. 당장에 오늘 내가 죽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이 죽었을 뿐이니까. 옆에 사람 죽을 때 계속 침묵하다가 자기도 결국에는 죽는 거거든요. 문재인이가 정치 방향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때려잡고 무슨 다른 사람 때려잡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나를 때려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왜 소수의 사람만 그럴까? 제가 8월 15일 날 기억이 나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1년 전입니다. 길거리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경찰한테 막 폭행당하면서 그날이 일요일인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오늘 뉴올프레스 대표님이 질문한 거하고 똑같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지금 기억이 나네요. 왜 회장님 혼자서 그러냐고 의사들 많은데 왜 혼자서 나와서, 그날도 저 혼자서 나왔잖아요.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때 고병찬 목사님이 계셨나요? 그때 이제 독직 폭행 당하고 프라자 호텔 뒤에 이제 공간을 확보하면서 저는 이제 그 현장까지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그 뒤에서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넣고 이제 고병찬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오셨죠. 예, 마지막에 그때 오셔가지고 하여튼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왜 회장님, 그 고병찬 목사님이 질문했는지 질문했는데 제가 그랬죠. 다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의사들 다 조용하니까 나라도 국민들 위해서 얘기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얘기 안 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얘기 안 하면 나라도 얘기를 할 때 그게 작은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는데 나까지 얘기 안 하면 만장일치로 맞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죠. 한국 교회 망하는 것도 만장일치고 모든 게 다 만장일치니까.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방송은 오늘 긴급히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돌아가는 이 꼬라지, 정말 이게 뉴스를 잘 안 보는데 뭐 뉴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재인 정권 운영보다도 더 지금 이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수 국민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광훈 집단은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제일 앞잡이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가장 앞잡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만세를 불러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스팔트에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보기는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이.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시대정신이었고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고 가장 괴롭혔던 윤석열 만세를 부르면서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보수 국민들이 그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만세를 부르더니 정강훈 집단이 바이든 환영 집회를 해요. 트럼프 만세를 불렀던 사람이 왜 트럼프의 정적이고 트럼프를 괴롭혔던 바이든을 왜 만세를 부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에요,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집회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아예 코멘트를 안 하잖아요. 제가. 네. 저는 코멘트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론을 말하죠. 야,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아직도 박근혜 얘기해. 그 비현실적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만세를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비판적 지지가 맞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지지. 그죠? 내가 그냥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 저런 사람들보다는 나으니까 그나마 민주당보다는 낫고 사회주의 문재인보다는 나으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비판적 지지. 네. 그래도 비판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색깔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버리면 안 돼요. 색깔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당신 잘하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내 꼬루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면 정신분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의 가치, 아스팔트에 나왔던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 잘하면 도와주겠다. 적폐청산 잘하고 문재인 청산 잘하면 지지해주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갈 길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3%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윤석열이고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는 아스팔트 세력은 저는 좌파로 말하면 정의당 같은 역할을 해야죠. 정의당. 정의당이요, 민주당이 망하면 치고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정의당 세력이. 그러면 우리도 보수 국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비판적인 지지를 하고 연정 정도죠, 연정.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앞잡이가 동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대목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이 보는 시야가 완전히 웬만한 그 정치가들, 그냥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학자보다도 위반열했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견해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시대는 필요한 지도자를 또 국민들은 원하거든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정치 야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속에 간직한 적 있으세요? 저는요, 지금 저 철학이 제가 어려교에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여기 아스팔트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자리나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자리나 돈을 추구하면 지금 같이 애국하는 분들 2번 상처 주는 거예요. 왜? 내 그 사람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리나. 지금 저보고 제도권에 줄대라, 거기 가서 아부해라, 뭐 윤석열 라인에 뭐 줄대라, 막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한테 운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운명이 오면 저는 피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일이 맡겨지면. 제가 의사회장 하잖아요. 맡겨지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막 하겠다고 막 추구하진 않았어요. 제가 경기도 의사회장 되기 전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회장 되기 전에 제가 여러 사람한테 가서 회장 좀 출마해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다 거절당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출마를 했어요. 그게 경기도 회장 출마의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때. 근데 좀 출마해주세요. 출마해주세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아무도 안 한다. 그거 다 알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고, 왜? 지금 그때도 의료계가 너무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 잡고 있는 그 회장이 재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정말 구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누군가가 바로 우리 불쌍한 회원들 위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수원시 당시에 의사회장님 찾아가고, 경기도에서 제일 크니까
성남시 의사회장님 찾아가고 다 찾아가서 좀 제발 회장 좀 출마해달라고. 근데 회장 출마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부랴부랴 출마를 해서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제가 당선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까지 저하고 가까운 분들은 요즘에 좀 가까운 분들 많잖아요. 많이 접해본 분들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뭐 이성이 그 인간이 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해가지고 돈을 추구해가지고 뭐 이 바닥에 뭐 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돈이나 명예보다 제가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집입니다. 그냥 아스팔트에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집이 국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그런데 사람이 돈을 추구하거나 자리를 추구하면 추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초심을 잃게 되죠. 예. 보니까 막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막 아니면 막 시장 공천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게 다 봉사하는 직이라면서요. 봉사하는 직책이라 그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직이라 그랬잖아요. 그 섬기면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못해서 안달이에요.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짐을 지는 거 아니에요?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근데 그게 명예고 자기 좋은 거라면은 그 얘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짐을 져야 되는 게 온다면은 저는 해요. 저는 스타일이. 어떤 지금 하잖아요. 지금 뭐 정광훈 이 자체도 사실 정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예. 문재인하고도 싸울 때 제가 8월 15일 날 이 보수 아스팔트에 수많은 시민단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싸워요. 그 이후에 9월달, 10월달 싸울 때 정광훈 집단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회 자유 다 말살하는데 나오지도 않았어. 그럼 저 혼자 싸웠잖아요. 국민들 데리고 불쌍한 국민들 정말 길거리 나와서 천대받고 고통받고 통행도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 대접도 못 받는 그 국민들하고 싸웠어요. 제가 싸워서 겨울까지 싸우고 해서 다 국민의 기본권을 좀 찾아냈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아스팔트에 나온 게 벌써 2년 반이 돼 가는데, 사실 그 전에 광우병 때 나왔었습니다. 광우병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때 제가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2008년도는 사실 우리 지금 우파 시민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때 상황 잠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2008년도 때 광우병 때 네, MB 때. 사실 그때 네. MB 초기였어요. MB가 취임하자마자 MB 상선 만들어.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그 빨갱이 뿌리가 대한민국에 엄청났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우리나라 공산화 됐습니다. MB가 그때 그냥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야하고 공산화 되는 코스로 갔어요. 광우병은 핑계였죠. 지금 아시다시피. 광우병을 핑계로, 제가 그때 그 조직을 보니까 뭐 그때 오종렬인가 뭐 하고 막 그 빨갱이 고수들 막 그 사람들이 핵심을 해서 광우병 막 촛불 어디 들고 가면 농민 백남기까지 막 죽이고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막 그 빨갱이 골수들 오리지널 그 사람들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된 광우병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때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광우병 때. 그럼 그때 그래서 제가 의사협회장은 아니시고 그때는 한 명의 의사였죠. 그냥 한 명이 의사였는데 그때 뭐 했냐면 어떤 정의감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네이버나 다움에 얼굴 없는 의사로 그때 좌파들의 표적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 광우병에 대한 언급만 있으면 댓글 1위로 올라는 어떤 의사의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기억나시는? 그때 닉이 혹시 닉네임이? 닉네임은 여러 가지. 네, 뭐 여러 가지 돌려가면서 하니까. 닉네임을 40개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40개 닉네임을. 자, 이 대목 저 지금 SB 정계를 공격하고 있는 그 일당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동 회장님을 간첩이라고 하는, 자 정말 이 자체 또 간첩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드루킹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때 넘어갔어요. 예. 그때 심각했습니다. 예. 아예 광화문 광장 다 넘어갔고. 그때 저도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었어요. 국회의원들 청와대 다 손놓고 있었어요. 이명박 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뭐 솔직하니까 이명박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싫어요 나는. 근데 비겁한 것 같아서. 근데 난 지금도 이명박은 안 좋아하는데
그때 아침 이슬을 불렀다는 거 만세 부른 거지. 북악산에서 뭐 그 얘기를 자기는 들었다는 아침 건, 이슬을 예. 부르고 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서울이 다 점령돼서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가장 뭐가 중요하냐, 이번에 내가 코로나에 대해서 싸우듯이 광우병에 대한 팩트,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사로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했는 그 글들을 제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네이버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우리 집사람이 정인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네이버 다움을 내가 계속 하니까 네이버 다움의 그 영향력이, 그때는요, 댓글 길이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2008년,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상은 글이 안 들어가, 그때는 논문도 들어가요. 그냥 컨트롤 V에서 아무리 긴 글이라도 광우병이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딱 요약했는 글들을 해서 국민들한테 퍼뜨리니까 팩트는 강하잖아요. 좌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한 거예요. 지금 정강훈 집단이 저한테 반박 못하듯이. 그러면서 3달, 4달이 갔는데 3달, 4달 동안 제가 하루에 20시간씩 투쟁을 했으니까. 내가 그때 온라인에서 가장 오프라인도 했어요. 오프라인도. 투쟁이. 내가 그때 지나고 생각하면 미쳤지. 그 광화문 광우병 집회, 그 앰프를 뽑고 마이크를 집어던진다니까. 내가 어디 이런 사기를 치냐. 그러니까 얘들이 황당해가지고. 아스팔트에 원조시고 저보다도 선배님 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2008년도에 그때 몇 달을 네. 내가 생업을 버리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돈 벌었지 제가. 네. 2008년도에 이제 생업을 버리고 했었는데 그때 알 사람, 뉴라이트에 어떤 의사가 쓴 글이라는 게 계속 게시글로 있었어요. 그게 제 글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명박 정부나 보수의 그 당시에 어떤 의사가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광우병에 대한 거짓을 알리는 활동을 했었다는 걸 기억한 사람은 해요. 그분이 바로 이 앞에 계신 주인공이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뭐 그때도 나는 제 스스로는 나라를 살렸다. 좌파들이 저를 검거하려고 너 누구냐? 요즘에 그 S비전 교회 그게 정강훈 집단이 네 어느 교회 장로냐? 그때 뭐라고 했냐면 광우병 때 너 어느 병원의 의사야? 계속 그걸 묻는 거야. 너가 떳떳하면 왜 어느 병원의 의사인지 못 밝히냐? 못 밝혀. 이놈들 넌 공격하려고 누구야? 완전히. 계속. 그러니까 걔들이 팩트는 반박 못하고 계속 너 어느 병원 의사야 이것만 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검거하기 그 광우병 불이 3-4달 있다가 꺼졌거든요. 3-4달 있다가 꺼졌는데 그때 꺼지기 직전에 제가 검거가 된 거예요. 검거가요? 네, 좌파들한테. 네이버 검색어 1위가 이동욱 나왔어요 그때. 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이버 검색어 1위가 이동욱인 거야. 그때 2008년도에. 벌써요? 좌파들이 네. 그 새끼 잡았다 이거예요. 하는 의사를 잡았는데 네. 이동욱이다. 이동욱이다. 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바로 걔들 저놈이다.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게 무슨 그 검거해야 될 명단에 제가 거의 1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사이트에 깜짝 내 얼굴을 해놓고 지명수배 1위. 지명수배 그때 이제 잡아 죽여야 될 지명수배 졸지에다가 1위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내가 밝혀지지 않아서. 근데 내가 검거가 딱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112에다가 전화를 했죠. 신변 보호요. 그렇죠. 그때 112에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신변을 보호해줘. 병원에 막 협박 전화가 막 7통, 10통이 오는 거예요. 너 오늘 퇴근길 조심하라고. 네, 이제 너 누군지 다 알았다. 네 얼굴 이미 다 팔렸다고. 막 여기 사이트에 다 떴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근데 경찰이 신변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때 가족도 있지, 병원도 기업도 그때 이제 막 대출을 막 해서 막 2008년도니까 막 빚도 많을 때인데 지금은 빚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나는 아이디 도용 당했다 하면서 딱 이제 사라졌죠. 사라지니까 얘들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아이디를 도용 당했나? 그러면서 제가 글을 안 올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 진리가 다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제 글이 뭐 각 신문사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에 그때 네이버에 글을 30개를 올릴 수 있었어요. 한 사람 아이디로. 그러면 40개면 몇 개죠? 40개면 엄청나네. 그게 엄청나죠. 근데 내 글이 공감 1위가 돼가지고 댓글 기사 보고
바로 제일 위에 공감 1위 댓글을 보거든요. 예. 그게 댓글이었어요. 예, 예. 모든 광우병,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본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서 그게 제 글의 1위 글은요, 공감 1위 글은 보통 조회수가 그 당시에도 몇천 정도 됐어요. 10만도 되고. 10만도 되고. 10만도 되고 예, 댓글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몇십만 명이 저의 이제 그 호소. 음. 그때는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KBS 틀면 머리 숭숭 다 죽습니다. MBC 틀면 소가 픽픽 쓰러져. 막 뭐 공중파가 다 좌파 언론에 잡혔으니까 그때 지금보다 언론이 더 심했어요. 형님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9시 뉴스 틀면은 이명박이 죽여야 된다고 예, 막 9시 예. 뉴스 KBS 막 나오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네이버 댓글밖에 없는 거예요. 네이버 댓글을 그때 계속 하면서 이제, 현장에 가서는 야 이 미친놈들아 그러면서 광우병이 어딨냐고 마이크 막 집어 던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껐어요. 근데 그때 사실 우파가 무장 해제였어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라졌죠. 지금 제가 바라듯이 2008년도에 사라져서 2019년 조국 사태 때까지 2019. 제가 잠수 한 타셨다가 11년 정도 돈 벌고 잘 지내다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5% 때 내 태극기 집회는 나왔어요. 그때 난 5% 소리 들으면서 그 태극기 들고 아,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또 태극기까지 들고 아스팔트에 그때 그때 탄핵 나왔죠. 시점에 나오셨네요. 그때는 제가 대한문 앞에. 어떤 리더 그룹은 아니었었고 예. 이거는 잘못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3월 10일 날 막 그럴 때 음. 제가 태극기 들고 나왔긴 했지만 제가 막 전면에 나서지는 전면에 않았고. 나서지는 않았었고 아. 2019년도 노국 사태 때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이제 연설을 시켰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이상적인 연설을 하면서 좀 시작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때. 네, 세종문화회관 예, 예. 앞에서 하면서 그게 엄청 퍼져나갔어요. 예, 예, 예. 조국이 예, 그 예. 거짓에 대해서 예, 예, 예. 그런 뭐 아스팔트 역사를 얘기하자니까 시작은 제가 엄청 선배예요. 2008년도에 아, 여러분들 안 나왔을 때 제가 아스팔트 나왔었어요. 아스팔트의 영웅이시네요. 아니, 2008년도에 내가 나라를 한번 구했다니까요. 야, 그게 2008년도에 광우병 때 그렇게 하시고 세월호 때 만약에 우리 하셨으면은 역사는 또 바뀌어졌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 그때 내가 이마트하고 여기 소고기 얘기하는데 그때 이마트하고 이 대형 마트들이 비겁하게 미국산 소고기를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서울에 A미트라는 그게 업체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A미트에서 미국산 소고기 사가지고 우리 가족들 계속 먹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돼가지고 소고기 수입해서 이마트가 제일 득받죠. 미국산 소고기 판매량이 지금 엄청나다니까요. 그 국민들 뭐하냐고. 그때 지금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그 광우병 때 촛불 들었는 인간보다 미국산 소고기 덜 사 먹을 거야. 자. 근데 그때 A미트 거기 송파에 있었어요. 내가 가가지고 샀다니까. 자,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을 완전히 격퇴를 시켜버렸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거의 지금 이제 뭐 거의 승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면은 다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정말 오늘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역시 아스팔트에 정말 오래된 그 경륜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아스팔트에 뭐 1년 나와가지고 뭐 나 태극기 들었다, 나 애국 활동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정말 2008년도면은 벌써 몇 년도입니까? 14년 전부터 정말 목숨 걸고. 저는 그때는요, 네. 지금보다 훨씬 용감했어요. 그때는 겁나는 게 없더라고. 2008년도에는. 그래서 네. 내가 아니 그게 힘들잖아요. 그 집회 광우병 집회 때 가가지고 앰프를 뽑아버렸다니까.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집회를 하다가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때 MB 산성이라고 차벽이라고 해가지고 네, MB 산성, 명박산성 세워놓고, 그리고 막 맞아요. 호스 물로 뿌리고 맞아요. 이놈들 그냥 물대포. 물대포 뿌리고 그다음에 그 명박산성 막 무너뜨린다고 로프 걸어가지고 할 로프 때 가지고 막 저도 옆에 땡땡이- 있었는데 예, 예. 살벌했죠. 살벌했어요. 예. 그때는 미국산 소고기 그러면 맞아 죽었어요. 그때는. 그럼요. 예. 그때 살벌했어요. 예. 그때 좌파들의 기세가 10년 좌파 정권하고 나서 엄청났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과학적인 걸 지금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과학적인 거를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냥 컨트롤 V로 붙이고 공감하고 계속 뿌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반박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광우병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의학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계속 퍼뜨리고, 뭐 미국 교포들, 유학생들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뭐 미국산 그때 30개월 뭐 미만이네 뭐 이혼해 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는 국가 선진국 명단 쫙 뿌리고, 제가 막 그래서 지금처럼 마스크 벗는 국가처럼 그런 것들을 했었죠. 저 뉴올프레스 방송은 팩트만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진실들,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이라는 분, 한번 이건 제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별로 안 좋은 내용인데, 안 좋은 건데 이런 사람도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 한심스러운 이동욱 올프레스 TV, 이동욱과 올프레스 TV 응원했었는데 영적인 면이 부족하시네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동욱 회장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제발 이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을 이동욱과 비교하다니.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저 스패너님이 바로 그냥 삭제해 버렸어요. 삭제하고 차단하세요. 예, 삭제 차단인데. 아니 저는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 했죠. 저는 누구한테도 갑질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뭐 직원들한테도 내가 많이 있지만 이제 갑질을 안 해요. 사람은 다 동일하잖아. 정광훈하고 비교를 하는데, 정광훈 잘나면 얼마나 잘나는데요. 나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뭘 그래 잘했어 자기가. 나하고 토론을 해볼까요? 뭐 어떤 분야든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저도 잘난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나온 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시다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지금 누구의 친구가 되겠냐고. 정광훈의 친구가 돼요? 세리와 죄인과 힘없는 자의 친구, 그 사람들하고 바깥이 먹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고. 근데 너 같은 게, 이동욱 회장 같은 게 뭐 한다고?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뭐 김성인지 이성인지 그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씁니다. 정광훈처럼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에 성경에 뭐가 영적이에요?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예? 무슨 그런 참 기가 막히게.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다 존중해야죠. 저는 뉴올프레스님이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정광훈은 자기는 무슨 선지자예요. 자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 집은 백두혈통이라 가지고 다 세습하고, 그게 저 김정은 집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좀 깨닫기 바랍니다. 상식이 있으면 다 아는 얘기죠. 이 대목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 아스팔트에 애국 활동을 아예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위기가 안 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소위 이제 우리가 태극기 파리, 애국 파리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우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는 거고, 특히 우파 정말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 파리파리에 희생당하니 맛이 깁니다. 네, 정말. 저는 지금 5년 동안 아스팔트에 나오신 분들, 또 오름을 위해서 아스팔트에 나왔다는 자체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뭔가 답답해서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용당한 사람은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름을 위해서 나왔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신 거다. 그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오름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우병 사태 때 내가 무슨 보답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월급이라도 받았어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보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보답을 받았죠. 그리고 한 11년 떠나 있다가 또 오름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름을 위해서 하신 거 정말 훌륭하게 하신 거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정광훈에 속고 누구에 속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또 오름에 대해서 나오셔야 되고, 오름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에 대해서는 내가 괜히 했다, 쓸데없는 건 했다, 부질없는 건 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제가 이제 같이 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지금 이제 애국팔이 애국 얘기를 거론했던 이유는 이동 회장을 보고 너가 무슨 아스팔트에서 애국 활동했냐, 너가 한 게 코로나 관련된 거 그것뿐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만 아는 부분이었고, 오늘 뉴올프레스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 2008년도에 광우병으로 그 최전선에서 1등으로 정말 최고 싸웠다라는 거 다 뒤져보면 제가 올린 댓글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사기 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다 증거가 있는데. 다 증거가 있고. 그래서 함부로 뭐 극단적인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타지 말라고 애국 활동 벌써 14년 하신 분입니다. 저도 오늘 뉴올프레스 방송 지금 오늘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벼가 익으면 수그린다고 정말 수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알아도 전시 집단이 배워야 될 거예요. 배가 익으면 숙여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뭐 내가 잘났네, 우리 국민들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다 하고, 정강훈은 그러잖아. 내가 다 한다고. 너네들이 뭘 할 줄 알아? 나한테 복종해. 얼마나 참 유치하고 거만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제 저쪽 방송을 잠깐 보면서 그걸 보면 머리가 아픈데요. 이번에 재난 난 게, 수해 피해를 입은 게 누구 때문이래요. 제가 여기서 뭐 방송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래요. 누구 고름 때문에 이 수해 피해가 났대요. 나 그 얘기 듣고 이건 그런 뭐 기복적이고 참 이상한 것들. 아유, 내가 아무리 그런 그 상대방이 원수지간이고 저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자체 보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정강훈한테 가야지 뭐 성령 받고, 정강훈한테 가야 은혜 받고, 그게 사이비 집단이야. 이만희한테 가야지 은혜 받고, 무슨 문성명한테 가야 구원 받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뭐 정말 법정 소송하고 싸우고 어느 쪽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서로 좀 화해를 해라. 근데 이제 화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서로 어떤 그래도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또 성도들이고 결국 그러면 해야 되지 않느냐. 문재인하고도 화합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분들께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화해해라, 화합하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화해하라, 화합하라 앞에 악이라는 말이 붙으면 설교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화합하라, 악하고 화해해라, 안 되죠.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악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준 법은 없어요. 정강훈 집단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강훈 집단은 맨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죠? 자기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른 보수 국민들 다 개무시하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하고 아니라고 해야죠. 정강훈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복 받습니까?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성령 받습니까? 잘못됐잖아요. 20대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런 세습하는 거 잘못됐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악을 두고 그냥 덮어놓고 화해를 하라고요? 악하고. 그러면 이재명이나 문재인 악하고도 화해하지 왜 못하냐. 그러니까 앞에 그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지만
악하고는 할 수 없는 거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거다. 잘못된 집단하고는 할 수 없는 거다. 잘못된 집단은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바로 잡을 때 화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화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하고 화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름의 문제는 화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프레스 대표님 뭐 김치찌개 먹고 나는 된장찌개 먹는 이게 다름의 문제잖아요. 근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쪽이 비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화합하라? 그거는 야합이고 잘못된 거죠. 비굴한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집단도 사람이면 옳음을 위해서 아스팔트에 나왔다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바르게 돼야죠. 잘못된 사람한테 칼을 가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정강훈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권력과 돈과 막 이런 걸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뭐 통회하고 자복하면 몰라도. 그래서 정강훈 집단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강훈 집단, 사이비 집단이 거기에 추종하는 것도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정강훈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그 과거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비전, 우리 정말 이 가슴 아리를 앓고 있는 많은 잠못 이루는 그 국민들, 특히 또 성도님들께 좀 비전 한번 치시라고. 비전은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단 50명이라도 단 100명이라도 올바로 깨어 있으면 그 성읍은 망하지 않는다. 그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뉴올프레스님 뭐 이런 분들이 깨어 있으면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뭐 정강훈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믿고 올바르게 바르게 나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지고 정말 좋은 나라와 좋은 국가가 될 수 있고 한국교회의 중흥도 저는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지금 봐서. 그래서 저는 뭐 소망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겠다 하는 생각이죠. 거기에 대한 뭐 금전적인 보상, 뭐 나 자신한테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또 회복되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청자분이나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게 큰 거고, 저는 뉴올프레스님이 정말 이 아스팔트를 막 헤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그 다니시면서 많은 보상을 받으실 거고 그러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워낙 이제 바쁘신 일정 속에서 오늘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국민들께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그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간에는 저도 뭐 갈렙이라는 인간이 무슨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해서 차단을 했거든요. 예. 보시면서 너도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 자, 지금 우리 이쪽 이 방송은 지금 이동욱 TV 12와 뉴올프레스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엄청난 그 분탕의 댓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뉴올프레스 방송은 우리 스패너님이 꿈누리님께서 지금 계속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과감히 그냥 날려버리시고요. 지금 이제 이동욱 TV는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지금 이제 중간중간 보고 차단을 하고 계십니다. 중간까지 거의 없어요. 한두 명이. 지금 이제 저쪽 공격하는 분 저쪽에서는 지금 이동욱 회장이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 아니다. 뭐 그런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의사협회장
현재 지금 상황 네. 정확하게 우리 회장님 네. 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얘기했죠. 정말 어려운 어렵게 환경에서 제가 뭐 서울시나 사실 성남시나 뭐 수원시 당시에 회장님들한테 출마를 하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아무도 안 해가지고 제가 2018년도에 출마해서 경기도 의사회는 직선제입니다. 회원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간접 선거가 아니고 직접 선거를 해서 제가 임기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은 3년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2018년도 4월 1일부터 제가 3년 임기를 했죠. 2011년 3월 30일까지가 이제 3년의 임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선거로 압승을 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경기도 회장이 뭐 유령이네, 저 사람이 무슨 뭐 유령 회장이, 저는 직접 선거로 이미 34대 회장에 당선돼서 임기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35대에 이제 재선에 제가 출마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상대 후보가 이제 뭐 거짓 경력 이런 거 내세우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가 이제 박탈이 되고 제가 당선이 돼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5대 당선증을 받게 된 거예요. 34대 때 3년을 했고 35대 때 제가 회장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에 대해서 이제 무효소송이 들어왔는 거죠. 지금 무효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1심 판결이 나서 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당선이라고 했는 게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났죠. 그러면 만약에 그 판결이 대법원까지 굳어지면 선거 다시 하면 됩니다. 제가 출마해서 그 사람하고 선거를 붙으면 되는 거고, 과거에 지금 내가 회장인 거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칙이나 우리 정관, 각 단체가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나 회칙에 보면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다른 단체도 그렇잖아요. 후임이 지금 다툼이 있는 거죠. 제가 회장이라는 거 하고 상대방이 내가 회장 된 거는 35대 그 부분에 35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고, 제가 34대 경기도 의사회 회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그러면 35대에 대해서 지금 누가 회장이네, 지금 맞네 안 맞네 다툼이 있어도 차기 회장이 결정 안 되면은 일반적인 단체가 어떻게 합니까? 회장 결정될 때까지, 장관도 그렇잖아요. 차기 장관이 뭐 청문회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면은 기존 장관이 계속 들어올 때까지 하잖아요. 우리 정관과 회칙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분상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전임이 계속 한다. 그러면 전임 34대 회장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이나 회칙상 어떤 저의 신분인데 자격, 제가 직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논쟁이 되니까 다른 이제 직무 대행한테 조금 맡겨놨는 그런 상태지만, 제 회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는 회칙이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후임이 아직 결정 안 됐는 상태고, 저는 34대 전임 또 회장이 확실하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4대 회장에 내가 유령이 아니죠. 내가 회장에 당선됐던 게 무효도 아니고 그때는 정당하게 압승을 해서 회장이 됐던 거고,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재선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다. 자기들은 대법원까지 져가지고도, 이성이나 당신들은 대법원까지 져가지고도 우기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은 3심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선관위 하고 그쪽에 무효라고 소송 제가 하는 소송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그 소송에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라면 계속 회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면 나는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 선관위에서 1심에 대해서 우린 승복 못하니까 2심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항소가 됐어요. 항소가 됐고, 그 항소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고, 다툴 때까지는 내가 회장의 신분임이 변함이 없는 것은 회칙이나 정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명예훼손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자, 충분히 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라기보다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 필요 없는 거죠. 자, 근데 웃기는 게, 네. 그 경기도 의사회 2만 5천 명 회원들 중에서 일부 악의적인 회원들 있잖아요. 저한테 저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영이 같은지 정강훈이 집단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오. 정강훈이 집단이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아. 이성이나 막 연결돼 가지고 뭐 저거들 뭐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참 악한 영은 똑같다는 생각. 그 참 악한 놈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의사에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근데 그 악한 놈들하고 그 정강훈이하고 오늘 이 지금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이 처음 듣고 굉장히 그 충격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참 악하죠. 응? 그런 사람들하고 내통해 가지고 정강훈 집단이 저한테 이제 괴롭히려고 저 반대파들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면 마스크 관련했던 그것도 그 같은 맥락인가요? 마스크도 그 마스크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경기도 그 회장이 출마를 했잖아요. 그 저를 낙선시키려고 이동욱 회장이 문재인한테 마스크를 26만 장을 받아서 삥땅을 쳤다. 그 당시에 돈이 한 4억 정도 된다. 삥땅을 쳤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저를 낙선 목적, 옛날에 김대엽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 저는 당당한 게, 그 또 그래요? 이성이라는 인간이 뭐 경기도 의사회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양심선을 하면, 내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양심선을 할 거 있냐고. 저는 뭐 그러니까 죄를 져야 뭔가 뭐 두려운 게 있는 거고 걱정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선거에 이용하려고 악의적으로 26만 장을 어떻게 횡령합니까? 그게 트럭이 뭐 몇 트럭이 될 텐데, 만 장이라도 엄청 많을 텐데 내가 뭐 어디다가 해가지고 어떻게 횡령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가지고 정강훈 집단이 떠들고 있으니까 정말 거짓된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걱정이 돼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요 걱정되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 이제 오늘 인터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의사협회장 입장이 아니라 네. 14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한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서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지금 현재 시점 굉장히 곤란한데.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면, 본인은 사실은, 저는 원래 완전한 보수는 좀 적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보수 쪽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생즉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수 국민들도 지지를 보낼 거고, 지금처럼 뭐 광주에 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좌파한테 머리 숙이고 이러면 뭐 뭡니까, 집토끼도 잊어버리고 산토끼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수 국민들을 집토끼라고 생각한다면 집토끼를 믿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역도 문재인이 어떤 정치 방역, 그런 거짓된 방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방역은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대통령 책임도 아니고 국민 책임도 아니고 교회 책임도 아니고, 그거는 문재인이가 만들어내는 악한,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그냥 질병이 걸리면 치료해주면 되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질병이든 누구 때문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이는 국민 때문이라고 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교회 때문이다, 집회 때문이다, 그런 때문이라는 프레임에 엮이면 대통령 때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말 하는 놈을 잡아넣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그냥 생적사로 싸워야. 옛날에 노무현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냥 자기 철학을 가지고 싸울 때 거의 지지율 바닥까지 갔다가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없이 지금처럼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윤핵관이라는 인간들 다 내쳐야 돼요. 그 인간들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인간들 아니에요. 권성동이든 장제원이든 다 그런 비겁한 인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사람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저부터도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은 정말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인데, 그렇게 갈 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망해도 할 수 없어요. 윤석열은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려냅니다. 그래서 뭐 정강훈처럼 막 윤석열한테 뭐 언제부터 윤석열 만세, 그게 최소한 철학도 없다는 거예요, 정강훈 집단이. 자, 제가 이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동욱 회장을 저쪽에서 이재명에 결부시켜가지고 가짜 위장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이동욱 회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정말 뼛속까지 진전 우파라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앞에 계신 분을 간첩이라고 하고 위정파라고 하고, 자, 오늘 웃기죠? 자, 뉴욕프레스 방송 통해서 자, 이 방송은 대본 없이 각본 없이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내보내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잘못 오해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분별력을 상실한 분들, 그리고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정말 노심초사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셨는데 지금 어떤 실망감, 좌절감에 빠지신 분들, 자, 그런 모든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 용기를 되찾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욱 회장님, 자, 국민들께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또 폭우가 내리고 또 무더위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라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뜻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올 거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한 명쯤이야 하지만 제가 작년 불과 1년 전에 아무도 못 다니게 하실 때 저 혼자 8.15 집회 때 나와서 8.15 그 광장에 경찰에 둘러싸여서 저 혼자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는데 그 한 사람, 나라도 외쳐야겠다, 나라도 말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라도 깨어나갈 때 이 나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올바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옳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스팔트에 나와서 무슨 보상?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또 행복감과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음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 주실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뉴올프레스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공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매미 소리도 나고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어떻게 방송 마칠까요? 네, 그 마지막 네. 멘트 하시고요. 저도 이쪽 마지막 우리 예, 방송 자, 마치겠습니다. 뉴욕프레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오늘 네.